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신 뉴스를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제, 오늘. 혈세 퍼부은 호구짓, 중국도 비웃는 LAH. 그래서, 이 한국형 경공격 헬기 LAH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그 뉴스에 나오면서 좀 좋아 보이는 듯 해서 뭔가 호감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헬기냐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국방계에, 이 방산업계에 이 몇몇 업체는 정말 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갉아먹는, 정말 저는 참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화가 나네요. 어제 이제 이런 뉴스 보셨죠? 카이의 사천 공장에서 소형 무장 헬기, 즉 LAH CJ 1호기 출고 기념식이 2018년 12월 18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군이 괜찮은 헬기를 가지나 보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군이 쓰고 있는 500MD, 잠자리 헬기라고 옛날에 그랬죠. 그 500MD보단 좋습니다. 그것도 일부 대체하고, 또 코브라 공격 헬기, 그것도 대체를 하고, BO105라고 옛날에 이제 대우항공에서 라이센스 생산해서 만들었던 게 한 열 몇 대가 있는데, 그것도 대체를 하고 하는 그런, 무장 헬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과연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LAH가 일단 뭐냐? 바로 라이트 어택 헬리콥터, 경공격 헬리콥터라는 말입니다. 가벼운 무장을 한 공격 헬리콥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유럽의 EC-155 B1 기종을 바탕으로 소형 민수용 헬기 LCH와 소형 공격용 헬기 LAH를 개발하고 별도의 양산 비용을 들여서 214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라는 게 이 LAH 사업입니다. 저는 이 LAH 사업이야말로 어떤 그 산업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 국방력을 완전히 갉아먹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 어떤 그 민수용의 경 헬리콥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민수용 한 6인승, 8인승 이런 헬리콥터를 만들기 위해서 민수용 하나 만들려고 독자적으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군도 들어와 해가지고 군도 들어와서 억지로 만든 거예요. 사실 당시 이제 이 LAH 사업을 할 때 카이에서는 뭘 제안을 했냐면은, 지금 수리온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리온 헬기가 한 8.7톤 정도 되는 그런 덩치입니다. 그 수리온 헬기를 지금 그걸 조금 좁게 만들어서 코브라처럼 좌석을 앞뒤로 만들고 해서 그걸 공격형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카이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정부의 압력을 받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버무려져서 그 카이의 제안은 그냥 킬돼버리고, 또 육군의 선호도도 킬돼버리고, 그냥 민수용 헬기에다가 그 민수용 헬기만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군도 들어와 해서 이제 이 헬기가 군용 헬기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 헬기는 4.5톤 크기입니다. 4.5톤. 그러니까 수리온 헬기가 8.7톤 크기인데 거기다가 무장을 달면은 지금 코브라는 말할 것도 없고 코브라보다 압도적으로 강하죠. 아파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럽의 타이거 그 정도보다는 더 어떤 무장 능력이 좋은 그런 괜찮은 무장 헬기가 탄생을 할 뻔했는데, 이렇게 우리 군을 갉아먹는 그런 헬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퇴물 헬기 기술로 차세대 헬기를 개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 LAH 그리고 LCH는 우리 카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헬리콥터가 아니에요. 유럽의 유로콥터, 과거에는 유로콥터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라고 하죠. 에어버스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에어버스 헬리콥터로부터 기술 도입을 한 겁니다. 설계도 산 겁니다.
그 원천 그 헬기가 뭐냐면 EC155라는 헬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동차 처음 만들 때 일본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의 설계도 그대로 가져와서 뭐 만들고,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본의 마즈다의 어떤 구형 그런 설계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어서 뭐 콩코드 이런 거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문제는 훨씬 더 구형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영국의 항공우주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의 분석가인 벤 제프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C155는 설계가 너무 낡았고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기체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항공 전문지 비즈니스 제트 트래블러는 뭐라고 또 기사를 냈냐면은 이 EC155에 대해서 조종 반응성과 엔진 성능이 나쁜 데다가 정비 비용이 경쟁기인 S76보다 1.7배나 들어가는 형편없는 기체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국과 미국의 그런 전문가들과 전문 잡지에서 한 이야기예요. 이 에어버스 그 EC155라는 것은 그 뭐냐면은 유로콥터에서 1975년도에 개발한 소형 다목적 헬기입니다. 조종 반응성과 엔진 성능이 나빠서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판매량은 경쟁 기종 대비 6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에어버스에서는 우리에게 이 설계도 팔아먹고 2017년에 단종시켰습니다. 이런 헬기를 설계도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는 지금 뒤늦게 1975년도 개발 헬기를 지금 2017년, 201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시제품 이제 만들었고 2020년 이후에 세계와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뭐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걸 참 최신의 헬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이걸 얼마나 형편없기에 영국의 전문가 그리고 미국의 전문지에서 그렇게 악평을 하냐? 일단 EC155는 이게 EC155인데 41년 동안 한 1000대 정도가 판매됐어요. 41년 동안 1000대. 1975년도부터 2017년 단종될 때까지 만 41년 동안 1000대 정도가 판매가 됐다. 그런데 영국의 이 아우구스트 웨스트랜드 139, 이거 영국하고 이태리가 합작 개발하는 거예요. AW139 이거는 13년 동안 불과 13년 만에 1000대를 판매했어요. 13년 동안 1000대. 체급이 비슷합니다. 둘 다 한 4.5톤, 4.8톤 이런 정도의 그런 그 민수용 기동 헬기인데요. 이렇게 하나는 41년 동안 1000대, 그리고 경쟁 기종인 AW139는 13년 동안 1000대가 판매됐습니다. 그 정도로 판매에서 완전히 실패한, 즉 시장에서, 우리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뭐 악평을 받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이겠죠. 그렇게 거의 사장된 그런 제품을 우리가 설계도를 뭐 1조 몇천억 주고 사와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참 기가 찹니다. 참 국제호구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호구.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카이가 뿌린 홍보 자료인데요. 여기 뭐 다른 언론 그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화면을 확대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카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LCH와 LAH는 이제 부품이 한 62%가 공유가 되어서 아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비를 무려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3,4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발비를 3,400억 원. 개발을 하니까 3,400억 원을 절감하는 거지. 이걸 왜 시장도 없는 이 헬기를 뭐 수조 원을 들여서 개발하는데 또 그 개발 비용 3,400억 원을 절감했다고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헬기는 전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헬기. 이런 헬기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헬기입니다. 그래서 이 LCH는 4.5톤 크기다. 그리고 이제 이 경쟁 기종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수료는 8.7톤, 이러니까 시장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장은 거의 6톤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 세월이 지나가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덩치가. 우리 그 승용차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아반떼, 소나타, 이런 1세대 아반떼, 소나타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지금 덩치가,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덩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홍보는 좀 틀렸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고용 창출 효과 11만 명, 그리고 산업기술 파급 효과 23조 원. 뭐 적으면 다 뭐 맞는 것인지 제가 검증할 길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 못 하겠는데, 뭐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십니까?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수 400대, 수출 600대, 이렇게 해서 1000대 판매 목표인데, 이렇게 했을 때 11만 명 고용 창출, 그리고 경제 파급 효과 23조 원이란 말입니다. 수출 600대. 참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어떤 호구가 1975년도에 생산된 헬기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파는데, 그걸 또 진짜 만들었던 회사는 그걸 2017년에 아예 단종시켜 버렸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최신의 헬기들하고 경쟁을 해서, 또 이런 작은 헬기는 이제 시장도 없어요. 그런데 최신의 헬기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또 덩치 큰 헬기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우리 거 사주세요 라고 하는데 600대나 팔겠다. 참 꿈도 이렇게 뭐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정부가 모르고 넘어간 건지, 알고도 이 사업을 계속 하라고 하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어버스는 또 뒤통수를 쳤습니다. 지금 뭐 에어버스가 그 A400M 그 수송기 가지고 우리를 좀 뒤통수 치려고 하고 있죠. 그 스페인제 수송기. 그런 것처럼 이 에어버스는 또 뒤통수를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그 우리에게 그 H1호를 팔고 그걸 가지고 같이 판매를 하자, 우리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한 회사니까, 카이는 뭐 유명하지 않은 회사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면 많이 팔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를 꼬셔서 지금 이제 이 설계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팔고, 즉시 그들은 2017년에 우리는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막 만들고 있는데 단종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H160이라는 신형 모델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하고 H1호를 같이 팔자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해 놓고 자기네들은 H160이라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H160. 이건 뭐냐? H1호의 단종 모델의 후속으로 개발한 신형 소형 헬기입니다. 4.5톤급 헬기의 사양화에 따라서 6톤급으로 체급을 올리고 신형 전자장비를 대거 도입했고, LCH와 경쟁 모델이나 정부와 카이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동급 시장 35% 점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최초에 만들었던 그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41년 동안 1000대밖에 못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도태됐는데, 우리 카이가 갑자기 느닷없이 전 세계 시장, 동급 시장 35%를 석권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다. 이거 뭐 소설을 써도 이런 소설을 쓰면 욕먹죠. 그리고 이제 4.5톤급 헬기는 사용화됐습니다.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6톤으로 체급을 올리니까 이 에어버스 헬리콥터도 즉시 6톤급 헬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와 에어버스가 같이 팔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에어버스의 마케팅 팀에서 고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제3세계 어느 나라와 에어버스가 이 헬기 마케팅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는 H160과 한국과 같이 만드는 H1호가 있습니다. 가격은 뭐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H1호, 우리 지금 LCH도 가격은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느 걸 먼저 팔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다 만들고 있는 H160을 팔려고 하겠죠. 어느 영업하는 사람이 한국하고 나눠 먹는, 라이센스비, 로얄티 얼마 먹는 이걸 팔려고 그 카탈로그를 먼저 내놓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1975년도에 개발한 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설계도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최신형 이제 항전장비, 전자장비를 갖다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떤 승용차를 사시겠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소나타, 1986년도에 소나타라는 차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2018년도에 또 지금 현재 또 소나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나타들은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차종입니다. 그렇죠? 또 이 소나타는 덩치도 엄청 커요. 1986년도에 나왔던 1세대 소나타는 덩치도 지금 기준으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1900 갑자기 이 소나타에다 1세대 소나타에다가 내비게이션도 갖다 붙이고 뭐 열선도 붙이고 또 그때는 뭐 있지도 않았던 개념도 없었던 뭐 이 백밀러가 움직인다든지 여기 열선 들어간다든지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즘 최신형 그런 사양을 갖다 붙였다 치고 뭐 그러고 나서 그런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요즘 나오는 최신형 승용차 소나타 그거하고 만약에 팔겠다고 하면 어느 걸 사겠습니까? 86년도 산 그 1세대 소나타 조그만 그 소나타에다가 요즘 전자장비 다 갖다 붙인 그 소나타를 사겠습니까? 안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꼴이 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유로콥터에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설계도를 사온 거죠. 뭐 호구도 이런 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중국보다 30년 늦은 뒷북입니다. 문제는요. 중국이 그 H1O 그걸 30년 전에 중국이 생산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중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못 살던 나라였습니까? 그 못 살던 나라의 중국이 면허 생산을 했습니다. 그 헬기를. 면허 생산을 했고 그러다가 87년도에 우리 지금 LAH처럼 Z9이라고 하는 소형 무장 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한 200여 대를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 한 200여 대 생산해서 해보니까 그 사람이 타는 이 기동 헬기에다가 무장 능력을 부여하니까 뭐 거기다가 미사일도 우리처럼 이 LH처럼 대전차 미사일 4발 달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Z9이 해보니까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뒤뚱뒤뚱하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것을 지금 도태시키고 Z19라고 하는 Z19이라고 하는 그런 무장 헬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퇴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1987년도에 EC1호 즉 우리과 지금 똑같은 유로콥터제의 헬기를 가지고 라이센스 생산하고 그걸 바탕으로 무장 헬기를 만들었는데 87년도에 우리는 2018년도에 이제 첫 시제기를 만들었다. 31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중국하고 똑같은 걸 지금 만든 겁니다. 31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중국보다 30년 딱 늦은 뒷북이죠.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군사 전문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한국의 이 LAH에 대해서 아주 비웃습니다. 이야, 이 한국, 우리 지금 이제 다 퇴역하고 있는데 한국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 지금 갖고 와서 지금 만들고 있구나. 한국 참 하고 비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 정말 군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인들이 우리를 뒤쳐졌다고 이렇게 비웃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에게 뒤쳐졌다고 비웃음을 당하는 거. 1987년도에 중국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하고 비교나 되는 나라였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87년도에 개발했던 그 헬기를 우리가 지금 그것도 설계도 사와가지고 국산이라고 거짓말하면서 2018년도에 시제기 1호기 출고했다고 국산이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비웃고 있는 것이죠. 정말 불쾌하다. 이렇게 불쾌한 일이 없습니다. 또 이게 성능이나 좋고 능력이나 좋으면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왜 중국이 일찍 퇴역하겠습니까? 잘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천검이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 즉 헬기니까 이제 탱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차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이 천검의 사정거리가 8km밖에 안 돼요. 8km.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쓰고 있는 최신형 야전 지대공 미사일인 토르M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12km입니다. 최저 12km에서 20km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지대공 야전 지대공 미사일 탱크하고 같이 다니는 그 야전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천마, 뭐 비호 이런 거하고 똑같은 그런 중국과 러시아의 지대공 야전 지대공 미사일이 12km의 사정거리인데 그것을 공격해야 될 그 무리들을 공격해야 될 우리 공격 헬기가 펀치가 8km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개발을 해가지고 2020년 이후에 그걸 사용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적의 펀치보다 우리 펀치가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맞아 죽는 것이죠.
적을 때리기도 전에 이런 어이없는 무기 정책 참 도대체 군에는 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하라니까 까라니까 깔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해외 사례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인도입니다. 인도가 루드라라는 이 역시 기동 헬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장을 단 헬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뭐 그렇게 하면 부품 공유 지금 카이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부품 공유도 많이 되고 싸게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개발해봤더니 기동 헬기에다가 그렇게 해봤더니 뒤뚱뒤뚱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인도가 또 북부 지역에 산악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의 전장은 다 산악 지역이죠. 남쪽은 평야지만은 파키스탄, 중국 이런 데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산악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소량만 생산하고 없애버리고 LCH라는 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진짜 공격 헬기를 다시 만들었죠. 중국도 역시 아까 우리하고 똑같은 H-15를 가지고 와서 Z-9W라는 걸 만들었다가 이거 안 되겠다 뒤뚱뒤뚱거리고 기동 헬기에다가 무장 장착해봤더니 잘 못 움직인다 해가지고 Z-19이라는 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Z-19 다시 만들었죠. 그리고 프랑스도 있습니다. SA-342 가젤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그 80년대예요. 여기다가 역시 또 무장을 장착을 해봤더니 기동 헬기에다가 이렇게 해봤더니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프랑스는 유로콥터에서 타이거라는 공격 헬기를 따로 만들었죠. 타이거. 뭐 대단히 잘생겼습니다. 이 헬기는. 그렇게 세계는 이런 식으로 기동 헬기에다가 무장을 장착하는 것으로 그것을 버립니다. 했던 나라들도 그것을 조기에 퇴역시켜 버립니다. 왜? 공격 헬기 본연의 성능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21세기에 기동 헬기 중에서도 아주 노후되고 시장에서 버림받은 그 헬기 설계도를 비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우리 이제서야 만들면서 돈 절약했네. 앞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11만 명이 있을 거네. 또 경제적 유발 효과가 23조 원이 있을 거네. 라고 국민들에게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카이의 그 홍보 영상이에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나? 라는 그 제목을 갖다 붙였는데 왜냐? 이 LAH가 탱크를 공격하고 있죠. LAH는 탱크인데 도대체 이 카이의 홍보팀에서도 뭐 좀 그 군사 전문가들한테 검증이나 좀 받고 하지. 이게 뭡니까? 21세기에 최신형 헬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두드려 부수는 이 탱크가 어떤 탱크인지 아십니까? 2차 대전 초중반기의 독일 4호 탱크입니다. 독일군 4호 전차. 그것도 전쟁 후반이 아니고 전쟁 초중반입니다. 그때 사용하던 1940년대 중반에 사용하던 독일 4호 전차를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21세기 최신의 헬기다 라고 또 선전을 하죠. 또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 카이에서 홍보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배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홍보 동영상에 보면 물론 이제 아주 이거는 비행을 안 했으니까 CG가 주로 돼 있는데 그 CG 보면 우리 편 탱크를 엄호를 해가지고 적 탱크를 막 격파를 하는 그 CG가 있는데요. 우리 편 탱크가 러시아제 T-90입니다. 러시아제 T-90.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와 그 모습 그대로 보면 우리가 러시아하고 한편이 되어서 상대는 또 누구냐? 이스라엘제 메르카바 탱크입니다. 오직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군만 쓰고 있는 그 메르카바 탱크를 우리 한국 육군의 LAH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탱크를 부수는데 같이 합동작전은 러시아군의 T-90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러시아하고 같은 편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적입니까? 참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도 누가 도대체 기획을 했으며 누가 검증을 했고 한지 전 이해가 도대체 가지 않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겠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니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LAH라고 하는 이 헬기는 정리를 하자면 세계 시장에서 거의 판매를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에서 버림받은 헬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카이가 설계도를 사와서 거기다가 최신형 전자장비를 붙여서 만든 헬기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 LAH의 4.5톤 덩치 크기의 헬기는 거의 문을 닫는 시기고 이제는 6톤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덩치를 키워서 우리 수리온이 이제 8.7톤 뭐 이 정도 되니까 수리온보다는 조금 작지만 한 6톤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1970년대 개념의 4.5톤 헬기를 들여와서 민수용으로 내놓겠다. 그리고 군용으로도 팔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400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다가 600대를 팔겠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우리 카이로 돈을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축적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군이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회사를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터져요. 다음에는 카이가 해군에게다 또 얼마나 또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카이가 해군에다가 또 들이대고 있는 그 잠수함 잡는 그 헬기 사업에 대해서 들이대고 있는 걸 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기가 차서. 어쨌든 이런 LAH에 대해서 자부심 전혀 가질 것 없고 중국도 비웃고 있는 30년 전에 중국이 만들었던 걸 이제는 똑같은 걸 우리가 21세기에 31년 후에 만들고 있다는 거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